대다수가 투자 시장에서 들어와서 저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다수가 내가 차트를 못 봐서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조지표를 못 봐서 실패한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RSI 지표도 봐야 된다. 스토캐스틱도 보고 볼린저 밴드, 200주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되지 않아서 나는 실패를 했다. 자, 그렇다면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브를 치셔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다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 크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시장에서 얻어 터지면서 두들겨 맞는 것이 가장 큰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그 불장에서 유튜브를 이제 한 7월 달, 2021년도 7월에서 8월경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어떤 이메일이 왔냐면, 이제 이 장이었습니다. 어떤 코인을 사야지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코인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안전한 아직 오르지 못한 메이저 코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말 아무런 어떤 돈을 받지도 않고 그런 유료가 아니라 이메일로 그냥 상담이 이메일에 한 몇백 통이 왔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고 하니까 제가 힘드신 분들은 조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때였습니다. 2021년도 이 7월에서 8월이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붓다빈 맞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래서 이때인데 제가 이제 지금 많이 폭락할 것 같고 겁이 나신다면 개인적으로 투자의 초보이시면 차라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전화 통화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와서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면은 좀 수익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아직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상한 거 샀다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때 31K 막 29,000달러였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69,000불을 갔으면 정말 단기간 안에 2배의 수익을 넘게 준 겁니다. 이더리움을 샀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는 급구 말렸습니다. 잡주나 이런 건 솔직히 좀 위험하고 그거는 밤새서 보셔야 되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오르지 못한 시총 상위권의 코인 이런 거를 초보분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메일, 카톡이 계속 오시도록 같은 질문으로 이거는 솔직히 단기적 수익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에이다나 NFT 코인이나 이런 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런데 제 생각을 굽히지 않고 저는 끝까지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은 안전하면서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함정입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으면 저 혼자예요. 근데 이게 바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여러분들 마인드가 왜 중요한지 지금 또 말씀드리면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서 제가 차트적인 이야기 많이 안 하죠. 마인드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지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마인드를 떠나서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비법은 여러분들 한두 달만 공부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피보나치 이런 것부터 해서 이평선, 장기 이동 평균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야 되는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비트코인 64K에서 큰 대폭락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나왔죠. 50% 빠질 때. 이러면은 기술적으로 삽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기술적이잖아요. 빠졌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빠지고 여기 손절이 라인이 다 있어요. 기술자들은 손절 라인이 다 명확하잖아요. 여기 빠지면 대폭락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사고 손절을 치겠죠. 밑으로 빠지면. 근데 사볼만 한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죠. 올라가면 판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차트의 기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고점이 나오고 나서 폭락이 나왔죠. 근데 폭락 뒤에는 되돌림이 나오죠. 그럼 폭락이 일단 나올 때 한번 들이댄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되돌림이 나왔어. 근데 이 되돌림이 이 위에 저항을 뚫지 못하니까 대폭락이 나왔죠. 그럼 대폭락이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면서 계속 들고 가는 거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했는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좀 떨어져 보면은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사볼만 한 거예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올렸다가 확 꺾을 때 이건 진짜 기회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사고팔고를 자주 하다 보면은 마인드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기술을 부린 거예요, 내가. 떨어졌으니까 샀구나. 샀으니까 좀 올라가면 좀 팔아봐야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건요, 결국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단발성으로 떨어진 기간이 아닙니다. 이건 주봉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기간상 여러분들이 봐도 거의 7, 8개월 주구장창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사신 분들이 있다면, 때로는 뭐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장기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구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마인드가 필요하죠. 무슨 마인드? 결국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장이 오잖아요. 상승장이 오니까 나는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라는 이제 마음의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보죠. 자, 하락장에서 이제 이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말려요.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현혹이 된다? 그러면은 차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야, 그거 지금 사면 안 돼. 그런 말 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투자로 많이 벌었느냐, 조금 그걸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사지 마. 야, 더 폭락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변 장려에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나서 이만큼 올라오면 어느새 연락이 안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 세팅도 됐고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비트코인이 지금 신고점을 계속 돌파해온 게 팩트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지 마. 하락장이야. 더 폭락해. 누가 그 돈을 사줘? 야, 돈이 어딨냐 시장에. 여러분들 시장에 돈이 없을 때 사는 거예요. 대다수가 돈이 말라가고 씨가 마르고 거래량이 없고 그럴 때 원래 선수들은 살살 사는 거예요. 계속. 아니 폭락하는데 거래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99%가 무서워서 못 사는데 폭락하는데 누가 막 미친 듯이 매수하는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막 폭락할 때 미친 듯이 못 사요. 진짜 막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그냥 샀던 것 뿐이지. 왜냐? 믿으니까. 과거가 보여주니까. 거래량은 여러분들 폭락하면서 바닥 낄 때는 거래량 없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고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지갑으로 빼고 막 이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뭐 이런 게 티도 안 나요. 거래량이.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벌벌 떠는 구간에서는 뭐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이거 다 투자거든요.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락장이 시작된 지가 여러분들 2021년도 11월부터 현재 23년도 8월이죠. 그러면은 이제 23년도 겨울쯤 가면은 이제 2년이 되네요. 그죠?
자, 근데 비트코인이 보통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하고 마무리를 하죠. 결국에는 마지막 대폭등 시기가 딱 있잖아요. 그 기간이 뭐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은 지금 CPI 발표도 있죠. 지금 이제 앞으로. 그리고 뭐 8월, 9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이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도 뭐 약세장이었고 주식 시장도 약세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이 이야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자, 먼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처음에 경기 침체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사회적 경기 침체 없다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지금 솔직히 모르잖아요.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거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자, 이제 모르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100% 아는 사람 여지껏 없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뭐 헤지펀드 회장이든 뭐 전설의 투자가들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 반드시 올 거다. 아니다. 이거는 노랜딩이다. 연착륙 가능하다. 뭐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8월, 9월, 10월까지 대립되는 그 현상이 여러분들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술적으로 딱 보면 돼요. 차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새가 비트코인이 모양새가 지금 뭐 올릴 듯 말 듯 하고 있죠. 뭐 30K 위로 가는 상승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안착 안 하고 있으니까 8월, 9월 뭐 흐지부지하게 막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모두가 예상한 34,000에서 35,000이 안 왔어. 근데 한 32에서 33에서 상승이 끊긴다는 가정을 딱 잡아보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꺾일 때 그 흐름을 봐야 돼요. 34, 35 갈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여기서 끊겼네. 32에서 33에서. 그럼 거기서 고점이 나올 때 이제 뭐, 밀리는 구간이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밀릴 때, 그 기간적으로 이 기간이 주봉상 한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고, 뭐 이번 연도에 뭐 40K도 못 왔고 뭐 37K도 못 왔다고 치면 내년으로 가죠. 그럼 그 상황이 갔는데도 아직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 아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올 것 같다. 그 이야기가 아직도 그때 가서도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 이슈로 하락을 끌어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줬어요. 시간을. 경기 침체 이슈를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락 재료가 결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하락 재료가 과연 나올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냐? 저는 국가 위기 이걸 보고 있는데, 어느 국가인지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홍콩이 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결국 홍콩은 중국 자본이죠. 중국에서 한번 뭔가 좀 가슴 아픈 하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저만의 예상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요. 하락을 깊이 끌어내릴 거면요,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기회가 왔어요. 근데 매수 기회가 왔는데 그때 옆에서 또 사지 말라고 하고 코인팡 커뮤니티나 유튜브 비관론자들이 더 하락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기회를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역사상 통틀어 이번이 역대급 비트코인 추세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비트코인이 끝없는 신고가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너무 어설프게 사가지고 갑자기 하락 때려 맞으면은 길게 못 끌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박스권 구간에서 사보려고 굉장히 여러분들과 개발학 중이에요. 발악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좀 더 싸보게 사보려고 그냥 미친 척 그냥 술주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좀만 더 봐줘봐. 한 27K, 25K만 제발 와줘봐. 와주면 내가 조금 사볼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경기 침체 박살이 나는 어떤 보조 지표가 나와야 될 것이고, 금리 인상 이게 뭐 9월달 한 번 더 때린다거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막 굳건하게 금리 인하가 안 온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 더 뛰어갈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없이 그냥 쭉쭉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적응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우리는 적응의 동물인데? 우리 적응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갑자기 한국도 금리 막 쭉쭉 올리다 보면서 한국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줄도산 날 수도 있고 뭐 아픈 부분이 터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고 교통정리하고 가야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개미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장, 지금 저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보지 뭐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저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게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솔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기울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시총이 커진 것도 있지만 이 상승이랑 좀 레벨이 좀 달랐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린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점 안 주면서 살살살 땡겨 올리는 게 비트코인 특징이에요. 이게 2017년, 18년도 고점 나올 때도. 그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확 하고 양적 완화 팍 하면서 급하게 올리면서 급하게 올랐잖아요. 막 빅테크부터. 여러분들 신풍제약부터 해가지고 막 네이버, 카카오 올라간 거 한번 보세요. 속도가. 현대자동차 막 이런 거.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이 유동성과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꽤나 긴 하락 시간을 또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원 상태로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중이다. 꽤나 길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프랙탈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도 나와주고, 이 코로나 특수성은 우린 조금 참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에 한 게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요, 가치 저장 수단의 용도가 가장 큰 상품이라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얘는 거시경제부터 뭐 이런 거 사실은 엮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엮이지 않을 겁니다. 한 2040년, 50년 가면은. 그냥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 내 돈을, 저장할 수 있는 곳. 그 목적으로 탄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프라이빗한 건데, 결국 그 진짜 본연의 진짜 배기 모습으로 가려면 비트코인 아직 2009년에 나와서 별거 없죠.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지만. 그래서 뭐 하락을 기다리시거나 인생 역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 오기를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이슈 없다. 근데 가격과 기간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애매한 가격에 있다면 버스 떠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라도 사신 분들은 용기 있으신 분들이고 큰 돈 벌 자격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지금 차트 별 볼 게 없습니다. 예. 지금 30K 위로 가야 돼요. 한 29,000 후반 이쪽 위로 여기 딱 마감해서 올라가줘야 괜찮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알트코인도 여러분들 올라오면 전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존버해서 끌고 갈 생각보다는 올라오시면 단타가 됐든 아니면 장기 홀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물린 게 본절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약손절이 됐다면은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알트코인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어떤 코인이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참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 이제 방향성이 곧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도 꽤나 오랜 시간 횡보하고 상승했죠.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원동력은요, 바로 이 기간이 있었다는 거.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 없이 이런 상승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많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좀 옮기려고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폭탄 투하하면서 여기서 이제 끌어올린 거거든요. 일로 다 쭉 빼면서 이제 다 던지니까 거래소 파산의 악재가 최고의 악재였죠. 그래서 이 기간이 결국에는 이 상승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기간의 시간도 결국 이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점은 계속 올려주고 있다. 그리고 고점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점점 이게 계속 원웨이로 갈 수만은 없으니까 상승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여기서부터 나온 랠리가 끝나면 이제 비트코인이 더 크게 가기 위해서 힘을 모을 타이밍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